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딱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빨리 이론 강의 마치시고 기출문제에 올인하시는 게 빠른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합격을 위한 교재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죠. 그 다음 준비기출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죠. 다음에 이 PPT 내용을 필기할 필요 없이 노트로 받아볼 수 있는 강의 노트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를 동시 구입하시거나 2가지를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4번째 과목 이름도 민법 이렇게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민사특별법 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제 43강입니다. 교재는 기만희 합격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임법, 상임법 공부했어요.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번 주는 민사특별법 3가지 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합건물법, 줄여서 집합건물법. 근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 우리 물권이 법조문이 180개 정도고 여기서 14문제 나오는데, 이 지금 할 집합건물법은 법조문이 60개 정도 되는데 딱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걸까요? 여기를 공부 많이 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그냥 쉽게 나오면 마치고 어렵게 나오면 찍어야 됩니다. 이 비효율적이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말이 조문이 60개지 1항, 2항, 3항 합치면 거의 120개가 넘어요. 판례도 거의 한 약 40개. 그거 다 외워서 한 문제 맞출 겁니까? 여기는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절대 오래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합격서가 이제 110페이지, 합격서 110페이지, 111 딱 2페이지입니다. 그냥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정답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올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 280페이지 오세요. 그리고 합격서 110페이지. 이제 먼저 전유와 공용을 구별하는데, 자, 일단 건물 세는 단위가 1동, 2동, 3동이죠. 그럼 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자, 이 한 동의 건물에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단독건축물, 단독건물. 이게 한 동의 건물인데, 여러분 아파트 101동에 소유권 여러 개죠. 그죠?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죠? 이런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면 단독 상가건물, 그리고 집합 상가건물 부를 수 있어요. 주택이라면 이게 단독주택, 이런 걸 공동주택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집합건물은 여러 개의 소유권이 모여서 된 거죠. 그 중에 한 개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 그래요. 한 칸만 구분해서 소유권이 생겼다. 그럼 집합건물이 있다는 말은 구분 소유권이 적어도 2개 이상일 때 집합건물이 되겠죠. 자, 그럼 만약 상가건물이라면 5층짜리 제가 상가를 지었어요. 근데 이 전체 소유권 한 개다. 이게 단독건물 또는 단독 상가건물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5층을 지었는데 대출을 은행에서 너무 많이 받아서요. 건물진이라고 은행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1층만 다 팔아버렸다. 4칸 다 팔았어요. 이걸 분양한다. 분이 나눌 분, 나누어서 판다.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나누어 팔았어요, 나누어 팔았다. 이게 분양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분양권이 있죠. 여러분들이 101동 다 삽니까? 그거 아니죠. 101동에서 한 칸씩 나누어 산 거죠. 그게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4칸 팔았죠. 나는 4층에서 월세를 받아요. 그럼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이 몇 개죠? 5개. 1, 2, 3, 4, 5, 5개. 한 동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죠? 이걸 집합건물. 그 중에 한 개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집합건물이 성립하려면 구분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구분 소유권이 어떨 때 성립하는가?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1번은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2번째 주관적, 소유자의 구분 의사 또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3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층마다 소유권이 다르다. 그럼 층마다 소유권이 다르단 말은 구분 소유권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이게 구분 소유권 성립에서 이제 집합구물이 되려면 첫째,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성이랑 정확히 칸막이로 딱 구분되어 있죠? 이런 게 구조상 독립성. 그 다음 이용하는데도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고, 또 1층, 2층 거치지 않고 3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다면 보통 이용상 독립성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2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없어요. 1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즉 복층이죠. 그럼 2층은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 되어 있으면 구조상 독립성, 그 출입문이 각각 따로 있다. 그래서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거 이제 갖췄죠? 그럼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소유자 구분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갑이 이제 이 주택의 등기를 만드는데 3층 전체에 1등기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갑이 한 행동이 층마다 소유권 구분할 의사 없죠?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건 소유권 하나라. 단독주택, 단독건물. 근데 갑이 층마다 소유권을 하나씩 일일이 따로 만들었다. 그럼 지금 갑이 한 행동이 층마다 소유권을 구분할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집합건물 또는 주택이라 공동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이렇게 호마다 구분해서 등기했죠. 그때 보통 구분 소유권이 보통 성립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 구분 의사는 시기 제한이나 방식 제한 없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잠깐. 이제 공동주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여기 다가구 있어요? 다가구는 그러니까 단독입니다. 소유권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다가구가 보통 원룸 건물 4층 있다면 4층 전체 소유권 하나죠? 그런 걸 단독건물, 단독주택. 여기 소유권이 여러 개, 이것을 집합건물,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은 자, 서울에 연세대 있죠? 그래서 연세대 이렇게 했죠? 연세대. 저는 연세대 싫은데요? 그러면 남녀가 싸웠어요. 남녀가 싸웠는데 남자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년 세대라고 했죠? 어떻게 되보세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보통 층마다 소유권이 달라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층마다 구분해서 등기했을 때 보통 구분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구분 의사는 특별한 시기 제한이나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즉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건축 허가 신청합니다. 그 공사에 착공해요.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용 승인, 준공 인사 떨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선, 대장, 후 등기예요. 그럼 예전에는 이게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또는 호마다 나누어서 구분 등기했을 때 이때 구분 의사를 다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허가 신청할 때 장차 지어지는 건물을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이때 의사가 명확히 발생하면 이때 이미 구분 의사 인정할 수 있고,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 인정할 수 있다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구분 의사와 구분 소유권 그 전에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등기 없이 외웠거든요, 이거. 자, 강의노트 281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281. 우리가 이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등을 외웠어요. 먼저 신축, 그 다음에 이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법정. 그래서 전세권 법정이신 법정 취득, 관세상 법정 뭐뭐 취득, 법정 뭐뭐 취득 이렇게. 그 다음에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고, 저당권에서 피담원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다음 혼동도 말소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말소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는 집합건물법 이 두 가지가 시험이 엄청 잘 나오죠. 첫째, 집합건물 구분되고 체크할 때 공용 부분 여러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공용이죠. 여러분 그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합니까? 안 하죠. 등기 없이 그 지분 취득할 수 있다. 다음 구분 소유권.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의사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뭐 분면 애초에 등기 못하죠. 그리고 이걸 외웠잖아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 그래서 신법을 지켜야 되죠. 신법을 안 지키네 깊이 하네.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겠나요? 구속대 지. 그래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 외웠죠?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 그 중에 깊이 혼나가 말소등기 없이. 그래서 영탁 노래도 했잖아요. 제가 영탁 노래. 학교정이 땡땡땡 이렇게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물권면동 다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집합건물법 시험이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로 오세요. 110페이지 위쪽에 양가로 1번 전유 부분 나와요. 그럼 동그라미 1번 구분소유권 객체가 된 건물 부분이 전유다. 즉 아파트라면 현관문 열자마자 복도 계단이죠. 거기는 공용. 근데 현관문 닫으면 다 내 거죠. 그게 전유. 그 다음 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두 번째, 소유자의 구분 의사 필요하다. 근데 자, 그 구분 의사는 일동 건물과 구분 의사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이 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이 완성된 시점. 아까 등기 없이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그랬죠? 등기 없이. 다음 공용에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된다. 그러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것은 소유자들의 공유가 돼요. 그리고 그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유는 지분 있잖아요. 근데 자 민법 공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하죠. 여기 집합 건물은 안 그래요. 집합 건물 이 공용 부분은 공유니까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 만약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도 만약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40평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2번 타면 20평 사는 사람은 한 번만 타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노인정 있다. 그러면 40평 사는 노인은 노인정에서 다리 쭉 펴고 있고 20평에 사는 노인은 노인정에서 다리 쭈그리고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입니다. 우리 집에 노인 없어요. 노인 없더라도 노인정에 내 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노인정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노인정에 지분이 있더라도 그 노인정은 노인들이 가는 곳이죠. 그 용도에 따라입니다. 예, 지분 X. 그럼 이제 공용 부분의 지분, 그건 전유 부분 처분에 따릅니다. 만약에 601호가 팔리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도 같이 팔리는 거죠. 나는 601호 팔았는데 엘리베이터 지분 안 팔았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은 전유 부분에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공용 부분 물권 변동 등기 필요 없다. 아까 읽었잖아요. 신법 깊이 혼나 구속되지. 자, 이제 큰 2번. 집합 건물의
이제 구분 소유 구분의 관리. 그럼 양가로 1번 공유 부분의 관리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앞 주인이 관리비를 체납 연체했네요. 그럼 매수인이 특정 승계인. 그럼 매수인은 앞사람이 밀린 연체 관리비를 승계하는가? 우리 판례는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용 부분은 승계하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내면 엘리베이터 고장나 죽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승계해. 근데 연체료까지 승계는 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그게 이제 양가로 1번에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1층입니다. 1층 단면도. 위에서 내려본 단면도. 여기가 복도고 1층의 소유자가 4명이에요. 1층의 소유자 4명. 그럼 벌써 1층에만 소유권이 4개니까 구분 소유권이 4개. 집합 건물이죠. 그럼 여기 가운데가 복도로비인데 갑이 여기서 실내 골프 연습장입니다. 근데 여기 복도를 갑이 무단점이에요. 갑이. 복도로비를 여기 퍼팅기 놔두고 고객들이 퍼팅하고 소파를 놔둬서 고객들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병정 동의 없이 복도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그럼 예전 판례는 어차피 복도나 계단은 임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유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한 명이 무단 점유해도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뀌었죠. 복도를 아무리 임대할 수 없더라도 갑이 무단 점유하면 나머지 사람은 여기 사용할 기회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 점유하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타당한 판례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 오세요. 111페이지. 위쪽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우리가 민법 공유에서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토지를 갑을병 3명이 공유합니다.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갑이 과반수죠. 근데 소수 지분권자 을이 과반수 갑동의 없이 그 말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전부를 점유합니다. 그럼 이건 전부 불법이죠. 지분만큼 멋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공유물을 눈꽃만큼만 사용하더라도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동이었으니까 이건 6분의 1 유효가 아니라 전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불법이니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니도 소수니까 니까지 것이 전부 인도 청구 못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럼 이 자리에 병이 들어가면 병도 소수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이 되죠. 그러니까 갑동이 없는 한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 못하고 대신 너는 지상물 없애달라고 방해 폐지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민법 공유에 관한 이 판례를 집합 건물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집합 건물에. 그래서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 부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면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또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유 부분 보존 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처럼. 대신 자신 지분권에 기초해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하거나 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거지. 여기처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쪽의 판례를 이쪽이 그대로 적용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11페이지 양가로 2번 관리단과 관리인 나옵니다. 근데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강사들도 우리 강의하는 사람도 이 용어를 잘 몰라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 관리단을 대표한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그럼 아파트로 치면 관리단이 여러분 동대표 회의 하죠. 그런 걸 말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그런 걸 말합니다. 아파트라면 상가 건물에 하면 상가 소유자끼리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있거든요. 만나서 뭐 상가 번영회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을 대표한 관리인이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회장이 관리인이에요. 여기 회장이 관리인. 여기 회장, 대표가 관리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자들이 관리합니까?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죠? 이자들이 이제 위탁관리사와 위탁관리를 맺어요. 실제로 이 법인이 관리하고 이 법인의 직원이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그 직원들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계약에 따라 이자들이 관리하죠. 그런다고 이자가 관리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은 여기 회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 입주하면 제일 먼저 동대표 회장 뽑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 얘들 다 관리인 선임한다잖아, 새 아파트에.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시험용으로, 그럼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당연히 성립합니다.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단 되기 싫은데요. 그럼 아파트 팔고 나가야 돼요. 아파트 산 순간 무조건 관리단이 된다. 우리는 새 아파트라 아직 동대표회의 안 해봤어요. 안 해봤더라도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관리단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끼리는 어떤 모임이 있죠, 모임. 이런 모임. 근데 이 모임 가서 등기한 적 없죠. 이것이 비법인 사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파트 소유자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되겠죠. 근데 꼭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임차인도 될 수 있어요.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된다. 저같이 싼 만자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럼 임차인은 관리단 될 수 있나요? 관리단 될 수 없어요. 관리단은 소유자만 가능하다. 근데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있다. 다르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걸 계속 내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시험용으로 빨간색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동그라미 1번. 관리단 어떤 조직행위를 거치한 게 아니고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한다. 성립이 빠졌네요. 당연히 성립한다. 당연히 성립한다. 여러분 책에 당연히 성립이 있는데요. 자, 성립한다. 3번.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나 관리인은 반드시 한 게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관리단과 다르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이제 아파트나 건물이 하자가 있겠죠.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데 분양자나 즉 건설사나 시공자는 하자 책임 져야겠죠. 근데 그 계산점을 시험에 냅니다. 계산점. 전유와 공용을 나눠서 전유부는 구분 소유자에게 넘겨준 날. 근데 공용은 사용검사, 사용승일입니다. 그럼 시험을 틀리게 내면 이렇게 틀리게 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크로스로 틀리게.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겠죠. 그럼 자, 눈을 크게 떠요. 벌써 졸리나요? 자, 눈을 크게 떠요. 잘 보세요. 유유 000 그러니까 전유는 구분소유자, 전유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000 유유 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건축. 자, 재건축끼리는 구분소유자 및 그리고 의결권 5분의 4 결의하며 당연히 서면 결의 가능하겠죠. 그러면 구분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5분의 4죠. 그럼 두 개가 다르단 말이네요. 그러죠? 그럼 구분소유자는 소유자 머리수예요. 머리수. 소유자가 만약에 20명이다. 그 20명의 5분의 4. 그리고 자, 의결권이란 보세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평수가 크면 더 많이 철거하고 평수가 적으면 더 적게 철거하죠. 이건 평수의 비례예요. 20평이 의결권 1이라면 20평, 40평은 의결권이 2가 돼야겠죠. 그게 공평하죠? 그래서 대가리수 5분의 4, 평수 5분의 4 다 통과해야 된다. 그럼 자, 5분의 4 결의 있으면 되는데 그럼 약 5분의
5분의 1은 반대에도 가능하네요. 김정, 5분의 4 결이 통과했어요. 그럼 약 5분의 1은 반대에도 가능하죠? 그럼 결의가 통과되면 이 반대하는 소유자한테 다시 한번 반드시 서면으로 반드시 촉구합니다. 정말로 참가 안 할래? 라고 서면으로 촉구한다. check한다. 근데 자, 모든 check 똑같아요. 민법. 물어봤는데 답이 없네요. 물어봤는데 2개월 내 답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 그럼 반대한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책 111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중간에 서면에 동그라미 쳐있네? 그 동그라미 누가 쳤어요? 제가 동그라미 친 중고책을 팔았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시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구두 서면 가능하죠? 명시묵시 가능하다. 그래서 111페이지 빼고 다른 데는 무엇은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고 공부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거예요, 이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틀린 거죠? 1번 규약과 관리단지 백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매수인. 그럼 그 매수인에게 당연히 결의가 효력이 있어야겠죠?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분에 관한 물권 득실은 등기유하지 않죠. 아까 심법 기피 혼나 공공.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되죠. 임차인 가능하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5분의 4.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죠. 반대? 그럼 참가하지 않겠다로 죄송합니다. 참가하지 않겠다로 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집합건물법 아주 가볍지만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자, 잠시 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